지난 1일 맨해튼에서는 코리안 퍼레이드와 야외 장터 등 뉴욕 한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일 뉴욕 총리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뉴욕 총리사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네일업의 최근 동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뉴욕 한인협회의 네일의 스파쇼가 2일 열렸습니다. 뉴저지가 교통법을 더 엄격하게 바꾸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의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롱아일랜드 외곽 지역인 브렌트우드에서 한 학교의 10대 고등학교 4명이 연일 주검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를 엘살바도르 갱단의 소행으로 보고 수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열린 2016년 파리 모토쇼에서 각 브랜드의 SUV 차량의 각축전이 펼쳐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맨해튼에서는 코리안 퍼레이드와 야외 장터 등 뉴욕 한인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1일 맨해튼 한복판에서는 뉴욕 한인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한민족 축제 항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정오 코리안 퍼레이드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32가 한인타운에서 야외 장터까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먼저 뉴욕 취타대 행진으로 개막한 코리안 퍼레이드는 뉴욕시경의 마칭 밴드로 퍼레이드의 흥을 고조시켰고 이어 한인사회 각계각층 단체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퍼레이드의 그랜드 마샬단으로는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과 김기환 뉴욕 총영사, 이용부 전남 보성 군수 등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뉴욕 한국문화원의 지원으로 선보인 조선시대 궁중의상 패션쇼 행렬은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Great parade, little cloudy, but a very nice parade. I used to work in New Jersey with like a lot of Korean people, so I figured I'd come over and see what's going on today. 퍼레이드가 끝난 뒤 진행된 32가에서의 야외 장터는 퍼레이드의 흥겨움을 이어나갔습니다. 미 동부 한식 세계화위원회 후원으로 즉석에서 비벼진 수백 명분의 비빔밥이 행사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졌고 뉴욕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는 부채 꾸미기와 윷놀이 등 한국 문화를 알렸습니다. 오늘 이 열기가 대단합니다. 사상 최고의 인파가 몰린 것 같고 또 외국 정치인들께서도 오셔서 매번 원더풀 연발하셨습니다. 이 후끈 뜨거운 이 열기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의 이 행사는 한인들의 위상을 드높이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지난 2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 현장. 이날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막말 논란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이에 대해 이는 왜곡됐고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안별로 본부에 소명했고 본부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결과가 마무리됐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월 인터넷 블로그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서는 김기환 뉴욕 총영사가 영사관 행정 직원들을 상대로 막말을 하는 등 소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설훈 의원은 또 최근 불거진 아시아나항공 다이아몬드 카드 제공 등 해당 항공사 수혜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김 총영사는 이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때 아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김기환 뉴욕 총영사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미국 언론들의 비판 보도에 대해 총영사관의 해명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날 국정감사는 휴스턴 총영사관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위원장과 설훈 의원,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만이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네일업의 최근 동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뉴욕 한인 네일협회의 네일앤스파쇼가 2일 열렸습니다. 2016년 가을 네일앤스파쇼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네일협회가 주최한 2016 가을 네일앤스파쇼.
참가자들이 관계자들로부터 신제품 설명 듣기에 한창입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여 업계 동향 파악에 도움을 제공하는 네일앤스파쇼가 100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일 열렸습니다. 올해도 또 가을에는 보습 제품이 주로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얼굴에 붙이는 팩이라든가 로션 종류, 마사지 할 수 있는 오일 종류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올해는 그 SNS를 통한 손님들이 직접 본인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 스네일즈라는 회사에서 나와서 그 웹을 지금 소개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유행할 새로운 아이템들을 대거 선보인 행사장에는 가을맞이 보습용 제품들과 스파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이 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련 제품들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협회는 또 속눈썹 연장과 림프 독소 제거, 디톡스, 연고 화장 등에 대한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 회원들의 정보 기술 향상에도 힘썼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오는 17일 저녁 8시에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무효화 청구 소송에 협회가 참여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 교통법, 더 엄격하게 바꾸는 법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뉴욕과 뉴저지의 교통 법규 내용은 어떨까요? 윤나리 기자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켜지지 않는 교통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난 9월 22일 뉴저지주는 새로운 교통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존 위스니우스키 의원 등 뉴저지주 입법부 측은 운전자를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전 중 주의 산만 때문이라며 운전에 방해되는 모든 행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뉴저지와 뉴욕 교통법상 규제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입니다. 현재 뉴저지 법은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상 상태가 발생해 전화를 받다 경우에는 한 손으로 전화를 들고 다른 손은 반드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경찰하고 이런 문제에 컨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왜 그게 에머전시였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그 크로스워크 이용해 길을 건널 경우 자동차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도 그 어느 정도 과실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과실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뉴욕은 어떨까요? 뉴욕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무단 횡단을 많이 하는데 이 역시 물론 불법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준호 변호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뉴욕시에서 무단 횡단을 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그 경찰에게 이제 서문스를 받을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티켓입니다. 개인한테 이제 티켓 발부가 됩니다. 뉴욕은 아직 운전 도중 음식물 섭취에 대한 법 시행령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도중에 개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 좀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행동, 뭐 음식물 섭취라든가 핸드폰 작동이라든가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현재 뉴저지 의회에서 고려 중인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 중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물론 화장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등의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현재 이런 법안은 미국 내에서 메인주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지난달 롱아일랜드 외곽 지역인 브렌트우드에서 한 학교의 10대 고등학생 4명이 연일 주검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의 용의자를 엘살바도르 갱단의 소행으로 보고 수색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 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충격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렌트우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5세 미겔 가르시아는 올 가을 10학년이 되어 새 학업에 부푼 기대를 안고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 품에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생일 파티를 나선 15세 소녀 니샤 미키스가 변사체로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15일 오후엔 함께 집을 나섰던 16세 소녀 케이라 큐버스마저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19세 소녀 오스카 아코스타와 15세 소녀 미겔 가르시아까지 브렌트우드의 변두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한 달 사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4명의 10대 청소년들은 모두 롱아일랜드 브렌트우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습니다. And so we're trying to assure them that our schools are safe, that the best place for our children is in our schools, that we want to make sure students are engaged in their regular activities. 이 지역 교육부 측은 학생들을 안심시키고자 하지만 학생들은 잇따른 친구들의 죽음에 매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But when I heard this news, I was like pretty devastated. So I'm like, who else is going to be next, you know? They've told us that when we leave the classrooms that we should go home, that we shouldn't stay on the streets. 한편 경찰 당국은 브렌트우드 연쇄 10대 죽음에 엘살바도르 갱단인 MS-13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용의자 검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유력 용의자인 이 갱단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지 말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5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뉴욕 맨해튼의 뉴욕 공립도서관의 새로운 시스템인 책 기차가 도입됩니다. 지난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공립도서관에 컨베이어 벨트가 사용되어 왔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책 기차는 바퀴가 달린 서류 상자로 롤러코스터처럼 책을 싣고 비탈을 오를 수 있으며 코너도 돌 수 있습니다. 앞차와의 충돌을 막고 책이 운반하는 도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책기차 25량을 확보했고 내부에 950피트 레일을 깔았으며 레일을 두 가닥으로 놓아 양방향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열린 2016년 파리 모터쇼에서 각 브랜드가 SUV 차량의 각축전을 펼쳐 SUV가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부터 열린 파리 모터쇼 2016. 이번 파리 모터쇼에서 눈에 띄는 정통 세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각 업체가 SUV 차량을 대거 공개해 바야흐로 SUV 르네상스 시대임이 증명됐습니다. The SUV segment is growing around the world. The whole car market in the world is growing, but actually it's primarily driven by SUV sales. Other sectors are actually shrinking. But the SUV market, it's global, it works in every continent. They can build one SUV that they can sell around the world, and the demand is growing all the time, not just for large SUVs, but particularly small ones as well. 이번 모터쇼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세단과 달리 SUV가 전면에 등장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랜드로버, 아우디 등 각 업체들이 앞다퉈 SUV 위주로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You know, want that the lifestyle, or at least the image of the lifestyle. I think MPV has somewhat negative connotations. You know, in the States they would call it the soccer mom kind of image, whereas you know, an SUV it gives you the sort of aspirational lifestyle sort of image. You know, it's, and that people like the driving position and generally the looks. 이에 분석가들은 2020년까지 SUV 차량이 전체 시장의 25%를 점유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갈수록 실용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회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스포츠 실용차의 줄임말인 SUV 차량이 실용성과 동시에 활동성을 강조하는 요즘 계속해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가 베이사이드에서의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많은 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김광석 회장님 스튜디오로 모셔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센터 지원 건립 모금에 성원을 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7월 말부로 그 클로징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건물을 팔 때 그 스테이트에서 어터니 제너럴 어프로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300만 불 론의 그 커미트먼트를 받았고, 그동안에 이제 520만 불을 제가 해놓았고, 820만 불 정도의 이제 소요 비용은 이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모금하는 것은 이제 300만 불 론에 대한 것을 어떻게 빨리 갚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빚이 없이 이걸 운영해야 되니까, 현재는 7월 말부로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의외로 2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커미트먼트 레터를 갖고 이제 그 금전적인 것은 일단은 해결이 된 거죠. 근데 어토니 제너럴 오피스에서 그 어플을 받는 대로 바로 이제 크로징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성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3월 1일부터 다시 이제 론에 대한 페이먼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모금한 게 40만 불 가까이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제 조금 레노베이션하는 비용을 좀 받아와야 되겠고,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큰 비용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이민 정책에 의한 지원금이 책정되겠다 말씀을 주셨고, 또 계속 재단이나 미국 정부로부터도 모금을 해 나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풀뿌리 운동입니다. 그 50불, 100불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질 때 저는 보다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풀뿌리 모금으로서 이루어진 해관이라는 것에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한인들께서 커뮤니티 센터 오픈에 관련돼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오픈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KCS가 6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에 있는 거기서 가정급식도 노인분들 서비스하는 코로나 센터가 있고, 166가의 효신교회 빌려 쓰는 플러싱 센터가 있고, 본부가 이제 150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민 업무, 애프터스쿨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민 교육을 집중하고 있고, 직업 훈련하는 저 브루클린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맨하탄에 퍼블릭 헬스 그 공공보건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오픈한 162가에 있는 멘탈 헬스 클리닉. 근데 다는 못 들어가고 본부하고 플러싱 센터가 둘이 들어갑니다. 근데 건물이 있더라도 그 오퍼레이션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리도 할 비용도 확보하고 메인터넌스, 커스터디안 해놔야 건물이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낮 시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이민, 보건 이런 그 보건 관계된 일이 많지요. 노인분들도 오셔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점심으로 계시고, 막 애프터스쿨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데이케어까지 생각한다면은 아마 풀리 오퍼레이션 될 겁니다. 그동안 성금 지원을 위해서 또 도와주신 분들, 또 앞으로 도와주실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제 KCS가 그 2세들이 이제 2세가 주축이 되고, 매니지먼트는 2세 쪽이 이제 와서 하게 될 것 같고, 3세를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 철학은 관리자의 철학에 이것이 주인이다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커뮤니티를 이 재산을 만들 때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자산이 될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의 또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300만 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년 안에 여러 또 묶어서 정부 지원하게 되면 100만 불 정도는 보는데, 여러분들의 그 참여가 나머지 200만 불에 대한 모금을 잘 성공할 때 한인사회에서 한 번 더 힘을 내서 도와주시면은 그 결과가 여러 가지의 효과로, 몇 배의 효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도 드릴 수 있고, 또 그룹이 모이실 때는 제가 브리핑도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의 우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참여해 주신다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TV 사건과 사고입니다. 조지아주의 한 가정에서 부모와 조부모가 한눈을 판 사이 18개월이 된 갓난아이가 총에 맞아 숨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놀던 3살배기 형이 장전이 된 권총을 들어 우발적으로 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1일 오후 3시께 조지아주 맥도너시의 한 주택에서 3살짜리 형과 침실에서 놀던 18개월 영아가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5시께 숨졌습니다.
브롱스의 아파트 건물에서 총격이 발생해 50대 여성과 그녀의 아들인 27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망한 여성의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당국은 토요일 저녁 8시경 클레어몬트 섹션의 풀튼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가스 누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 여기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14살의 소년이 집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초등학교에가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날 부상을 당한 6살 남학생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앤더슨 카운티 당국은 치료를 받던 학생이 과다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집에서 사망한 가해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2명, 부상자는 여교사와 또 다른 6살 학생으로 2명이 됐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금이 된 상태며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벌링턴 카운티에 위치한 로안 팰리지에서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뒷주머니에 둔 아이폰 6 플러스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아침 9시 반경 물리학 수업을 듣고 있던 달린 하바티의 아이폰을 놓아둔 뒷주머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에 따르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주머니 속 아이폰에서 발생한 화재로 달린 하바티의 청바지 뒷주머니는 다 탔으나 다행히 다리에 가벼운 상해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번 화재가 발생한 이 아이폰 플러스를 지난 4월 구매해 6개월가량 사용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삼성 역시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지난해 전량 리콜 조치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애플 측은 아직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유명 모델이자 방송인인 킴 카타시안 웨스트가 프랑스 파리에서 무장 강도에게 습격을 당해 $10,000,000의 귀금속을 뺏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파리에 그녀가 머물던 호텔방에 경찰 복장을 한 채 총으로 무장한 5명의 강도가 침입해 킴 카타시안을 호텔방 화장실에 가둔 뒤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침입한 무장 강도들은 $670만 상당의 귀금속이 담긴 그녀의 보석함과 $450만 상당의 반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카다시안의 대변인 이나 트레시오 카스 씨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지만 육체적인 상해를 입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패션 위크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파리에 머물고 있던 중 절도 사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한인사회, 미국 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뉴저지주 호보큰역에서의 열차 사고의 블랙박스가 작동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벨라딘 자르 부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열차에서 설치된 2개의 블랙박스 중 하나가 발견됐는데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열차의 가장 맨 앞에 있는 객차에 설치되어 있는데 객차 중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이 맨 앞인데다 현재 터미널의 천장이 붕괴돼 있어 회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재 나머지 하나의 레코더를 찾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간 3일 위안부 피해자의 사죄 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추가해 일본 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민진단 오가와 주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의 양국이 성실히 시행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며 편지는 합의 내용 밖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 문제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대선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 연방소득세 납부를 피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를 익명의 독자로부터 제보받은 트럼프의 1995년 세금 기록을 근거로 트럼프가 그해 9억 1,600만 달러의 손실을 신고했으며 이에 따른 세금 공제로 상당 기간 합법적으로 납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운영해온 자선재단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이 자선단체로서의 적절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활동해왔다며 뉴욕주 검찰로부터 모금 활동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3일 미국의 언론들과 뉴욕 검찰청장 대변인실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지난달 30일자로 작성된 위법 행위 통지서를 트럼프 재단에 발송했습니다. 통지서에는 트럼프 재단이 2008년도 이후 기부금만을 활용해 왔으며 일반인으로부터 매년 2만 5천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걷는 단체가 반드시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활동을 해왔습니다. 위키리스크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폭로 계획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당초 어산지는 4일 영국의 에콰도르 대사관 발코니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추가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대사관 측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계획을 취소하면서 관련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킴스 보석이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 빅세일을 펼칩니다. 이번 킴스 보석 세일은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지며 판매뿐만 아니라 수리, 감정, 처분까지 한자리에서 이뤄집니다. 킴스 보석 측은 이번 세일에 스위스산 99.9% 순금바도 판매되며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각종 보석을 원가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바루가 와이퍼 결함으로 차량 59만 3천여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0년에서 2014년 레거시와 아웃백 SUV 차량으로 총 59만 2,647대입니다. 교통안전청은 또 해당 차량들이 와이퍼 모터 하단부 커버의 결함으로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와이퍼 모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관련 문의는 스바루 고객 서비스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지난 8월 25일 항암 치료 대신 미국의 대륙횡단 여행을 떠난 노마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노마 할머니의 가족은 늘 글을 올리던 SNS에 인생은 붙잡는 것과 놓아주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한 뒤 오늘 우리는 놓아드렸습니다라며 그의 부흥을 알렸습니다. 올해 91살, 여행을 시작한 지 1년 1개월 만입니다. 아들인 팀 슈미트가 노마 할머니의 여행 사진을 올리기 위해 만든 페이지 드라이빙 미스 노마를 통해 노마 할머니는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약 45만 명의 팬들이 이 페이지를 팔로우하면서 노마 할머니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치료가 아닌 여행을 선택한 노마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자 할머니는 초대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미 전역의 많은 단체로부터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주말 내내 하늘은 구름 많고 흐렸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기온이 많이 올라 주말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흐린 하늘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구름 점차 갤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69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8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5일인 수요일은 대체적으로 화창하고 맑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5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6일인 목요일은 아주 화창하고 볕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날씨 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6도, 섭씨 14도로 예측됩니다. 7일인 금요일도 대체적으로 화창하고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9도, 섭씨 15도로 예측됩니다. 잔뜩 구름 낀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내일을 제외하고 쾌청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온도 지난주에 비해 다소 올라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3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